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사연을 종종 듣고 있는 40대 여성 시청자입니다. 제가 워낙 바쁘게 살고 있어서 매번 이곳 사연을 듣지는 못해요. 그래서 한번 볼 때 배속을 빨리 하여 한 번에 몰아서 듣고 있긴 한데 정말 간만에 여유 시간이 생겨서 사연을 듣는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직접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제 사연은 저와 제 남편의 운명적인 인연을 설명함과 동시에 우리 부부를 괴롭혔던 놈들에게 복수하는 사연인데요. 제 이야기만 들으시면 상상이 잘 안 되실 텐데 더 이상 뜸들이지 않고 바로 제 사연을 이야기하며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렸을 때 저희 집은 문제가 많은 집이었어요. 모두 아빠 때문이었죠. 아빠는 동네에서 유명한 한량의 술꾼에 여자 관계도 복잡해 그 좁은 시골 동네 모든 다방 여자들과 문제가 있었습니다. 거기다 결정적으로 엄마와 제게 가정폭력을 휘두르는 인간이었죠. 그러다 보니 동네 주민들 모두 우리 집안에 대해서 어떤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훤히 알았고 매일같이 동네 사람들의 이야기 주제거리가 됐죠. 그 동네 사람들 중에는 제 또래 친구들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동네 어른들이 말하는 걸 듣고는 저를 놀리고 울리곤 했죠. 문제는 그 놀림과 괴롭힘이 초등학교를 넘어서 중학교를 올라갔는데도 이어졌다는 거였어요. 학기 초 잘 알지도 못하는 같은 반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남자애들, 여자애들 할 거 없이 우리 집안 이야기를 걔들 입에서 들어야 했습니다. 저는 아빠 일 가지고도 정신이 없는 엄마에게 도움을 청할 수가 없었고 선생님마저 우리 집안일에 대해서 알게 될까봐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도 말하지도 못했어요. 집 밖에서는 혼자서 아이들의 이유 없는 괴롭힘을 당해야 했고 집 안으로 들어와서는 엄마와 서로를 의지하며 아빠의 가정폭력에 오들오들 떨어야 했습니다. 집 안과 밖으로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도 없는 상황으로 인해 저는 점점 더 소심해졌고 겁이 많아졌어요. 그 모습이 재밌는 아이들에게 더한 괴롭힘 당하는 악순환이 반복됐고요. 그런데 그때 누구도 저와 엮이고 싶지 않던 그 상황에서 저를 도와준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지금의 제 남편이에요. 남편은 저와 친하지도 말을 섞어본 적도 없었는데 저를 괴롭히는 친구들에게서 제 앞을 막아줬습니다. 하지만 얌전한 성격에 공부만 하던 남편은 반에서 놀던 아이들에게 대항할 수 없었고 결국 저처럼 괴롭힘을 당하게 됐어요. 단순히 절 도와주고 자기들 유희를 깼다는 이유만으로 말이죠. 그 뒤로 남편은 저와 엮여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쯤이면 남편도 저를 그만 도와주는 게 맞을 텐데 남편은 괴롭힘을 당하면서까지 저를 도와줬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고맙고 기특한 마음인데 그때 저를 보호해주는 남편 때문에 다른 애들에게 더 심한 괴롭힘을 당하는 게 싫어서 일부러 남편을 밀어내고 멀리했죠. 그러다 여름방학이 되기 직전 드디어 엄마가 아빠와 이혼했습니다. 엄마와 저는 서로에게 지옥 같았던 그 동네를 도망치듯 떠나게 됐죠. 이후 그곳에서의 삶은 지워버리고 엄마와 저는 새 출발을 했습니다. 이전 학교에서처럼 살기 싫었던 저는 소심하고 겁 많은 제 성격을 부정하고 일부러 더 오버하면서 전학 간 학교 친구들과 친해졌어요. 이전과 달리 친구들과 잘 지낼 수 있었죠. 그리고 아빠 때문에 고생한 우리 엄마 호강시켜주려고 죽게 살기로 공부했습니다. 뚜렷한 목표와 동기부여가 되는 삶을 살아서 그런지 바라던 대학에 합격할 수 있었고요. 그렇게 대학생이 되고 다시 또 한 번 제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지내던 도중 아주 우연히
캠퍼스 안에서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남편은 저와 같은 대학에 다니고 있었는데 남편이 군대를 다녀올 때까지 서로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죠. 성인이 되고 남편이 했던 행동에 고마워하며 기억을 떠올렸던 저는 대학교에서 만난 남편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와는 반대로 제가 남편에게 다가가고 연락하며 전에 하지 못한 고마움을 표현했고 가장 먼저 그때는 왜 그랬는지 물어보게 됐어요. 근데 용호 너 나 도와주면 괴롭힘 당할 거 뻔히 알면서 그때 왜 그랬어? 그리고 너 공부만 해서 힘이 센 것도 아니었잖아. 힘이 세고 안 세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장난도 놀림도 상대가 웃고 즐길 수 있는 정도로 해야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정도가 있지. 걔들이 한 건 일방적인 폭력이나 다름없었으니까. 그거는 도저히 못 보고 있겠더라고. 그래서 자신 있게 나섰는데 맞았지. 그러게 그때 공부 말고 운동도 좀 해서 너도 못 건들게 하고 나도 안 맞았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사람 때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얻어터지기만 했네. 친하지도 자기랑 관련이 있지도 않은 저를 그래선 안 되는 이유 하나만으로 도와줬다고 말할 만큼 용호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대학생 정도가 되고 군대를 다녀왔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때를 묻었을 나이인데 용호는 중학교 때 제 앞을 막아줬을 그때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마음이 고마웠고 또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계속 용호와 대화하고 싶었고 최대한 많은 시간을 같이 하고 싶었죠. 그런데 정말 운 좋게도 같은 학교였기 때문에 고향 친구라는 핑계를 대고 만나 오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그 시간 속에 남편과 제 사랑도 싹트게 됐고요. 남편은 같이 있으면 같이 있을수록 저를 더 편하게 만들어줬고 같이 있고 싶게 만들어주는 사람이었어요. 거기다 어쩌면 사람이 이렇게 티 하나 없이 맑고 착하고 배려심 깊은지 제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남자로서도 사람으로서도 말이죠. 우리는 사랑하며 서로가 가지고 있는 꿈에 다가갈 수 있게 도와줬어요. 더 솔직하게는 남편이 제 뒷바라지를 해줬다고 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남편은 군 휴학을 하고 복학해 2, 3학년 생활을 했고 저는 남편과 1년 동안만 대학에 같이 다닌 뒤 졸업해서 시험을 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시간 여유가 있었던 남편이 제 뒷바라지를 했던 거죠. 정말 남편 덕분에 시험에 합격했다고 할 정도로 제 뒷바라지를 열심히 해준 남편 덕분에 저는 제 꿈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애가 6년이 넘고 7년째가 되어가고 있었을 때 우리는 서로 평생의 동반자가 되어주기로 약속했어요. 아직은 갖춘 게 많지 않은 사회 초년생들이었지만 우리는 서로가 물질적으로 얼마나 준비되었는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확신만 받고 사랑만 생각했어요. 물론 남편이나 저나 서로 안정된 삶이 보장되어 있던 상황이긴 했지만 아직은 어린 나이, 또 자리를 잡기 전에 결혼식을 올려 부부가 됐죠. 그렇게 제 평생의 동반자인 남편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던 중 항상 제 앞에서 밝은 모습만 보이던 남편의 얼굴이 처음으로 어두워졌습니다. 제 앞에서 최대한 티를 내지 않으려고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얼굴에 걱정하는 표정이 드러났어요. 무슨 일 있어? 요 며칠 동안 계속 표정이 안 좋네. 회사 일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길게 어두운 걸 보면 회사 일은 아닌 것 같고. 무슨 일인데 그래? 아니야. 그냥 회사 업무 때문이지 뭐. 아닌 것 같은데. 저번 주말에 나랑 같이 있다가 전화 받고 표정이 싹 변하던데? 그리고 최근에도 나랑 있을 때도 전과 다르게 휴대폰을 자주 보고. 뭐야? 얼른 말해. 정말 회사 일이라니까.
그럼 내가 휴대폰 봐도 돼? 아무리 봐도 저번 그 전화랑 관련 있는 것 같은데. 당신이 아니라고 하니까 확인 좀 해보려고. 아이, 뭐 또 그렇게까지. 알았어. 솔직하게 말할게. 그러니까 저번에 수호한테 연락이 왔는데 동창회를 한다고 그래서. 그런데?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거기 걔들 나오는데요. 나랑 너 괴롭혔던 그 애들. 그 김종호 패거리 있잖아. 나 걔들 만나고 싶지 않거든. 사실 네가 모르는 일도 좀 있었고. 내가 모르는 일? 그게 뭔데? 실은 네가 장모님이랑 고향을 떠난 다음에 말이야. 그 후로도 난 걔들한테 계속 찍혀서 괴롭힘을 당했어. 나중에 반이 바뀌고 고등학교에 들어가서까지. 뭐? 고등학교 때까지? 그 쫀동네 학교가 있으면 뭐 얼마나 있겠어. 거기다 동네에 돌아다닐 곳도 없으니까 걔들이 놀다 마주치면 그냥 나 괴롭히는 거지. 그러다 대학 가고 나서 완전히 떨어져 나올 수 있었던 거고. 그래서 내가 그 동창회는 영 나가고 싶지가 않아서. 근데 수호는 내가 학년 올라가서 고등학교 가서도 괴롭힘 당했다는 걸 잘 모르다 보니까 계속 오라고 하더라고. 가깝게 지내는 놈이라 마땅히 둘러댈 말도 없고. 그렇다고 언제까지 걔들 피해 살 수는 없는 거잖아. 그래서 눈 딱 감고 갔다가 올까 아니면 그냥 피할까 고민 중이었는데 그게 얼굴에 나왔나 보네. 됐어. 그렇게 고민되면 가지 마. 내 핑계 대고 안 가면 되잖아. 기분 좋게 갈 자리를 왜 스트레스 받고 있어. 또 가서 무슨 일 있을까 걱정이 나고. 안 간다고 해. 제가 고향을 떠나고 난 뒤에 남편 학교 생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솔직히 많이 놀랐습니다. 제가 사라지면 남편도 더 이상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대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괴롭힘을 당했다고 하니 모두 제 탓인 것만 같았어요. 제가 괴롭힘을 당하지 않았다면 남편이 나서지 않았을 거고, 그럼 그 패거리한테 괴롭힘을 당하지 않았을 거니까요. 당황스럽고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에 가지 말라고 했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제가 생각을 잘못한 것 같더라고요. 아니, 피해자가 왜 숨어요? 뭘 잘못했다고? 거기다 이제는 다 자라서 그 패거리가 한 과거의 잘못이 얼마나 부끄러운 짓인지 스스로들 알 텐데 남편이 더더욱 피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말을 바꿔 남편에게 동창회에 나가라고 떠밀었어요. 내가 생각해봤는데 당신이 왜 그런 고민하고 왜 안 가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 잘못은 걔들이 했잖아. 그게 잘한 거야? 철없을 때 혈기 어린 행동이라고 해도 결국엔 학교폭력인데? 그러니까 가서 당신이 얼마나 잘났는지 직접 보여줘. 그 동네에 당신만큼 좋은 대학, 좋은 회사 다니는 사람 없을 거 아니야. 그리고 나같이 잘나가는 와이프 둔 사람도 없을 거고. 가서 그놈들 콧대를 아주 팍 눌러줘. 자랑이랑은 자랑은 다 하라고. 아, 그래. 이것도 가지고 가. 카드? 카드는 왜? 그걸로 동창회에 나온 계산 다 해. 당신이 얼마나 잘 나가는지 그것들한테 똑똑히 보여주라고. 어렸을 때야 힘이 다인지 모르겠는데 성인 되면 힘이 아니라 다른 게 전부라는 걸 그놈들한테 보여줘. 알겠지? 그거 한도 높으니까 돈 걱정하지 말고 막 긁어 막. 저는 생각을 달리해서 그 자리를 남편의 쇼케이스로 만드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괴롭히고 만만하게 보던 제 남편이 이제는 얼마나 잘 나가는지 보여주려고 한 거죠. 그래서 남편에게 기합을 빡 주고 계산이란 계산도 다 하라고 카드도 줬습니다. 그놈들 콧대를 납작하게 만들고 오라고 했죠. 그런데 몇 시간 뒤 남편이 생각보다 더 일찍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직 동창회에 남아 자기를 괴롭히던 동창들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일찍 들어오니 어떻게 된 건가 궁금했어요. 복수는 잘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서 집으로 들어온 남편을 붙잡고 물어보려고 했죠. 그런데 남편이 급하게 화장실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화장실이 급한 줄로만 알았죠. 그런데 화장실로 들어간 남편이 좀처럼 밖으로 나오지 않는 겁니다. 화장실 문 앞에서 한참 동안 기다렸던 저는 남편이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혹시 술이라도 많이 먹어서 문제가 생긴 건 아닌가 싶었죠. 여보, 괜찮아? 화장실 들어간 지 한참 됐는데 왜 안 나와? 정신은 있는 거지? 도대체 술을 얼마나 많이 먹은 거야? 나 괜찮아. 속이 좀 안 좋아서 앉아있어. 나 좀 더 앉아있다가 괜찮으면 씻을 거니까 나 신경 쓰지 말고 당신 할 거 해. 속 많이 안 좋아? 그럼 내가 등이라도 두들겨 줄게. 아니야, 괜찮아. 이제 진정 다 됐어. 나 걱정할 거 없으니까 문 앞에 있지 말고 당신 할 거 해. 문 너머 들려오는 남편의 목소리에 안심이 됐던 저는 샤워를 마치고 나올 남편의 속을 달래줄 약과 따뜻한 꿀물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도 샤워한다던 남편이 한참이 돼서도 나오질 않는 겁니다. 화장실 안에서는 샤워기 소리가 들리지 않았고요. 남편이 제게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했어요. 괜찮다고 했지만 사실은 잔뜩 술에 취해 있었던 거고 화장실에 잠들었다고 생각했죠. 오늘 동창회에서 있었던 일은 듣기 글렀다고 생각했던 저는 잠들어 있는 남편을 씻기고 침대에 눕히려고 화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있어야 할 화장실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분명히 남편이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봤고 문을 사이에 두고 얘기까지 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죠. 샤워를 마쳤다면 문 닫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을 텐데 아무런 소리도 듣지 못했으니까요. 물론 제가 주방에서 남편 먹일 꿀물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닫히는 문소리를 못 들을 정도로 시끄러웠던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지금 당장 화장실에 남편이 없으니까 제가 못 들은 걸로 하고 안방을 들여다봤습니다. 안방에는 언제 옷까지 갈아입고 누웠는지 남편이 침대 위에 있었어요. 많이 피곤한 것 같아서 안방문을 닫아주려고 했는데 아무리 봐도 뭔가 이상했습니다. 집안이 춥지도 않은데 남편이 이불을 머리 끝까지 덮어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걱정된 마음에 남편 옆으로 갔고 이불을 살짝 들추려고 했죠. 그런데 남편이 이불을 잡고 안 놔주는 겁니다. 자다가 쥐고 있어서 안 놔주는 게 아니라 힘을 써가면서 안 놔주더라고요. 그제야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느꼈어요. 저는 반대편 손으로 남편 허리춤에 있던 이불을 뒤집어 들쳤죠. 그러자 이불과 함께 잠옷이 펄럭이며 남편의 등에 멍이 보였습니다. 분명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없던 멍이 갑자기 생긴 걸 보면서 너무 놀랐던 저는 손이 먼저 남편 허리로 갔어요. 제 손길에 남편은 아팠는지 아니면 놀랐는지 이불을 걷었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남편의 온몸에 멍이 들었다는 걸 확인하게 됐습니다. 당신, 이 멍들 전부 뭐야? 오다가 사고라도 났어? 교통사고 당한 거야? 그럼 병원을 가야지 왜 집으로 왔어? 어디야? 어디서 사고가 난 건데? 누가 당신을 친 건데? 아무것도 아니야. 오다가 술에 취해서 계단에서 구른 거야. 당신이 이렇게 걱정할 것 같아서 침대에 들어왔던 거고. 당신 지금 그걸 나보고 믿으라는 거야? 계단에 굴러떨어졌다고 이런 식으로 멍이 들어? 계단에서 굴러떨어졌으면 군데군데 멍이 들더라도 선 모양으로 들었겠지. 근데 이건 어디 맞은 것처럼. 여보, 설마 아니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지? 아무것도 모르는 중학생들도 아니고 다들 멀쩡히 사회생활하는 어른인데 설마 그럴 리는 없잖아. 그렇지? 여보, 내가 상상하는 거 아니지? 뭘 상상하는 건진 모르겠는데 아니야. 정말 계단에서 굴러 떨어진 거야. 어디 계단? 그리고 계단에서 굴러 떨어진 사람이 왜 얼굴은 멀쩡해?
얼굴은 멀쩡할 수 있어도 안경은 박살이 나든 구부러지든 멀쩡할 수 없는 거잖아. 당신 솔직히 말해. 무슨 일 있었어? 동창회 가서 무슨 일 있었냐고? 솔직하게 말 안 하면 내가 지금 거기 찾아가서 무슨 일 있었는지 물어볼 거야? 그러니까 얼른 말해. 얼른! 아이, 그게 여보. 내가 무슨 말을 하든 이번 일은 그냥 조용히 넘어가자. 내가 앞으로 그놈들 안 보면 되는 거잖아. 나 학교 친구건 고향 친구건 전부 다 연락 끊고 살 거야. 고향도 당신이랑 갈 때만 가고 절대 안 내려갈 거라고. 그러면 그놈들 볼 일 없어. 내가 이런 일 없도록 할 테니까 제발 흥분하지 말고 내가 오늘 똥 밟았다 생각해줘. 응? 그렇지.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게 맞지? 뭔데? 뭐길래 그래? 우선 약속부터 해. 그럼 솔직하게 다 말할게. 약속은 무슨... 그래 알았어. 약속할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데? 무슨 일이길래 온몸이 멍투성인데? 당신이 아까 추측했던 말이 맞아. 동창회에서 일이 있었어. 물론 처음엔 분위기 좋았어. 나도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건 생각도 못했고. 애들 중에 날 못 알아보는 애들도 있었고 알아보더라도 예전 일은 잊고 이제 성인 대 성인으로 됐으니까 기분 좋게 얘기하고 있었지. 근데 예전에 우리 괴롭히던 애들 중에 몇 명이 술이 들어가고 나서 나한테 찾아와서 시비를 걸기 시작하는 거야. 갑자기. 그러니까 당황스럽기도 하고 옛날 일도 떠오르다 보니까 내가 제대로 대처를 못하긴 했어. 그래도 금방 정신 차리고 하지 말라고 경고했고 화도 냈지. 그런데 그놈들 눈에는 내가 아직 자기들이 괴롭히고 가지고 놀던 놈으로 보였는지 계속 시비를 걸어오는 거야. 나중에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어깨도 툭툭 치고 예전에 있었던 일까지 끄집어내서 사람한테 모멸감 주고. 그래서 나도 화가 나서 내 어깨 찌르던 놈의 손을 잡고 안 놔줬어. 어린 애새끼도 아니고 아직도 이런 짓이나 하냐고 화를 냈고. 그러니 주먹이 날아오는 거야. 그것도 거기 있던 놈들 전부의 주먹이. 그거 맞은 다음 자리에 쓰러졌는데 날 데리고 밖으로 나갔어. 나간 다음엔 얼굴만 빼고 때렸고. 그리고 예전처럼 협박을 하더라고. 이 나이 먹고 처맞는 게 창피하지 않냐면서.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알게 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나 결혼한 거 아니까 우리 집을 찾아가든 뭘 어떻게 하든 보복할 수도 있다고. 그래서 일 더 키우기 싫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온 거야. 또 멍 사라질 때까지만 당신이 못 알아차리게 하면 그 다음부턴 내가 고향과 관련된 사람들 전부 다 끊어내면 되니까 숨기려고 했던 거고. 이게 다야. 다른 건 더 없다고. 그러니까 옛날 그놈들이라는 거지? 때로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나 괴롭히고 당신 괴롭혔던 놈들. 그놈들 미친 거 아니야? 할 짓이 없어서 그 나이 처먹고 일진놀이를 아직도 하고 있어? 완전 또라이들 아니야. 미친놈들이네. 근데 당신은 그걸 또 막고만 있어? 여러 명이라 혼자 힘으로 안 되더라도 경찰을 부르던가 날 부르든가 했어야지. 이러고 당하고 오면 어떡해? 생각이야 해봤지. 근데 그러다 당신한테 불똥이라도 튀면 어떡해? 내가 맞고 똥 밟았다 생각하면 끝이지만 당신까지 이번 일에 연관됐다가 문제라도 생기면 그땐 어떡하냐고.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그 동창회 안 갔으면 됐는데 내가 가서 이런 일 생긴 거니까 내가 참고 끝내는 걸로 하자. 당신은 가만히 있어. 응? 남편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열이 받던지 남편을 때렸다던 그놈들이 제 눈앞에 있었으면 조금 전까지 팔팔 끓던 물을 얼굴에 뿌려버렸을 거예요. 화상으로 얼굴이 어떻게 되든 간에 제가 어떤 처벌을 받던 간에 말이죠. 그런데 그러질 못하니까 속이 찢어지고 열이 나고 가만히 있을 수도 참을 수도 없더라고요. 남편은 저를 생각한다고 자기가 당하는 걸로 끝내자고 하는데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당한 걸 생각하고 멍든 몸을 보면 참을 수가 없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남편 몸에 든 멍이 저 때문에 든 것만 같았거든요.
남편이 동청이에 대해서 말을 꺼냈을 때 제가 괜히 나서서 부추기지만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 같아서 제 탓인 것 같았고 죄책감이 들었어요. 거기다 저를 생각한다고 경찰에 연락도 못했다고 하니 제가 남편을 때려 멍들게 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남편 말처럼 넘어갈 수 없었어요. 저는 남편 옷장에서 옷을 꺼내 갈아입히려고 했죠. 왜 이래? 당신 지금 나랑 거기 가려고 이러는 거지? 동창회 가려고 이러는 거 맞지? 그럼 안 가? 내 남편이 온몸에 멍이 들어왔는데 그것도 그 양아치 새끼들한테 맞고 왔다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 가! 가서 내가 그놈들 아주 제대로 잡아놓을 거야. 나이 처먹어도 빠지지 않는 그 양아치 근성 이번 기회에 싹 다 뽑아버릴 거라고. 감히 내 남편을 때려? 그것들이? 여보, 그만하자. 이제 내가 안 만나면 그만이야. 이러다 잘못되면 어쩌려고 그래. 그리고 잘못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이런 일에 당신이 엮여서 뭐가 좋다고. 멍만 들었을 뿐이지 나 괜찮으니까 그만하자. 그리고 내가 다 말하면 조용히 넘어가겠다고 약속했잖아. 약속? 지금 그깟 약속 하나 못 지키는 게 대수야? 당신이 맞았는데? 나 그것들 절대 가만 안 둬. 내가 다른 거 다 포기하더라도 당신 이렇게 만든 것들 밟는 건 포기 못한다고. 그리고 당신 일만 일이야? 나도 그놈들한테 갚아야 할 게 수두룩하게 있어. 이건 당신이 당한 일의 복수기도 하지만 우리가 지난날 당했던 일에 대한 복수기도 하다고. 내 복수기도 하다고. 얼른 옷 입고 앞장서. 아니면 나 혼자라도 갈 테니까. 흥분한 제가 난리를 치며 당장 동창회가 열리고 있는 곳으로 가서 남편을 때린 놈들을 밟겠다고 하자 남편은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일이 커져 저에게 피해가 갈까봐 제 걱정을 하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때 각오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일로 제게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해도 어떤 대가가 따른다고 해도 이번만큼은 절대 그냥 못 넘어가겠다는 심정이었죠. 저는 집에서 버티려는 남편의 휴대폰을 빼앗아 동창회가 열리는 장소를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곧장 집을 튀어나갔죠. 제가 밖을 나가자 남편은 저를 말리려고 뒤따라 나왔고요. 그때부터는 남편도 반쯤은 포기를 하고 나머지 남은 반으로 저를 설득했어요. 당연히 저는 남편이 사정하면서 하는 설득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고요. 그러는 동안 동창회가 벌어지고 있는 장소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가 왁자지껄하던 술집이 단번에 조용해지도록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어요. 내 남편 때린 새끼들 당장 나와! 어디 있어 이 새끼들! 그 나이 처먹고 아직도 양아치 끼 안 빠진 것들 어딨냐고! 용호, 너 아까 집에 간 것 같더니 뭐냐? 우리한테 맞고 무서워서 집에 간 게 아니라 네 아내한테 이르려고 간 거야? 네 아내한테 말해서 우리 혼내달라고 하려고? 아이, 저 새끼. 저거 옛날보다 더 겁쟁이가 됐네. 그래도 예전엔 제 자기 부모님한테 안 이러지 않았냐? 그러게. 용호 저거 예전엔 그래도 꽤 꽝따구가 있었던 것 같은데 쟤 누구 괴롭히는 거 못 보겠다고 나선 적도 있잖아. 근데 이젠 그런 모습이 있었다고 생각조차 못하겠는데? 아니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부인을 불러? 그것도 자기가 당한 게 뭐 그리 자랑이라고. 그러니까 말이다. 우리 용호가 이제 자기 아내한테 이른다. 그게 창피하지도 않은가 봐. 아이, 저거 진짜 옛날 학교 다닐 때처럼 하루 종일 붙어있고 싶네. 어떻게 예전보다 더 귀여워졌냐? 아이, 재수씨 미안합니다. 사람 세워놓고 너무 우리끼리만 웃고 즐겼네. 아이, 그러니까 재수씨가 찾은 사람이 우리가 맞은 거죠? 무슨 볼 일이 있어서? 아니, 재수씨가 나서면 뭘 할 수 있다고 여길 찾아왔어요? 그리고 초면인데 말이 너무 심하던데? 양아치 끼가 뭡니까, 양아치 끼가?
우리 전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가족들, 여자친구, 아내 등등 내 가족, 내 지인들과 행복하게 또 열심히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양아치끼라니 말이 너무 심하네. 용호랑 잠깐 옛날 학생 때처럼 거칠게 놀았던 거 가지고 그렇게 말하면 저희 기분이 나쁘죠. 말 더럽게 꼬는 거 봐. 어떻게 저렇게까지 재수가 없을 수 있지? 하는 짓들이 절대 성인이라고는 느껴지지가 않네. 딱 학생 때 양아치였던 모습 그대로야. 그런데 양아치인 것들이 양아치끼 있다고 들으면 기분이 나쁜가 보지? 객관적이지 못한 건가? 아니면 너무 객관적이라 자기가 양아치인 걸 인정하기 싫은 건가? 어찌됐던 간에 야 이 새끼들아, 지금 당장 내 남편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해! 사과하고 너희 각자 오늘 우리 남편 몇 대 때리는지 말하고 내 남편한테 그 대수만큼 맞아. 뭐라는 거야? 재수씨, 우리 그냥 용호랑 논 거예요. 근데 뭘 맞긴 맞아. 그리고 용호가 다른 얘기는 안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할 거라고 못 들었어요? 아무래도 재수씨가 우리와 용호의 관계를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나. 알아. 아주 잘 알지. 알아서 내가 여기 온 거야. 너희 그 양아치끼 다 빼다 못해 아주 뽑아버리려고 왔거든. 너 지금 네가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지? 내가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겠고. 그것 치고는 너무 자신 있게 나오는 거 아니야? 내가 누군 줄 알고 우리 남편한테, 나한테 이렇게 나오지? 뭐요? 어떤 사람인지? 누군데요? 재수씨가 누군데요? 나 규희야, 규희. 너희랑 너무 짧게 있어서 날 기억 못하나? 기억 못할 리가 없는데. 우리 남편 괴롭히기 시작한 게 나 때문이었으니까. 규희? 규희... 이규희! 중학교 1학년 때! 지네 아빠한테 맨날 맞고 걔네 엄마도 눈탱이 밤탱이 돼서 동네 돌아다니던 맞지? 야, 너네 쟤 기억 안 나? 이규희! 그 콩가루 집안 이규희! 기억나지? 우리 1학년 때 맨 처음 괴롭혔던 게 쟤잖아. 야, 나경아, 여기 이규희래. 네가 머리채 잡았던 이규희. 너도 기억나지? 야, 네가 이규희야? 야, 진짜 몰라보겠다. 근데 그러면 용호랑 너랑 결혼했다는 거네? 야, 예전에 기억 안 나? 우리가 너희들 짝지어서 찌질이 커플이라고 놀렸잖아. 근데 진짜 그렇게 됐네. 우와, 진짜 신기하다. 야, 이 정도면 우리가 너희 이어준 거네. 그럼 너희 우리한테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남편이 그놈들에게 맞았다고 했을 때 이미 알았던 사실이었지만 어쩌면 그 인간들 전부 다 성인이 된 지금도 생각이 하나도 없는 건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인간 같지 않은 건지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나이를 아무리 많이 처먹어도 정신 못 차리고 갱생되지 못한 인간들이 있다고들 하던데 그런 인간들이 교도소 안이 아니라 범죄자가 아니라 멀쩡히 우리들과 섞여서 평범한 사람인 척 산다는 게 무서울 정도였어요. 그리고 그래서 더 화가 났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제 감정을 떠나서 그런 걸 두고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그때부터 맹렬하게 놈들을 쏘아붙이기 시작했어요. 너희 입으로 그 쓰레기 같은 짓들을 한 걸 잘도 떠든다? 어릴 때야 실수라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도 그걸 자랑스럽게 말하는 걸 보면 진짜 너희 인간이 덜 됐구나. 그런 새끼들이 교도소에 안 있고 열심히 산다고 말하는 걸 보면 너희는 운이 좋은 거니? 아니면 약한 사람들만 골라서 딱 법에 접촉되지 않게 야비하게 사는 거니? 어떻게 됐든 간에 참 대단하다. 여러모로. 그런데 그 대단하게 이어온 너희 그 양아치 삶 내가 오늘 끝낼 거야. 죄 지은 걸 자랑이라고 떠들어대는 너희들 내가 잡아다 밟아버릴 거라고. 또 너희 같은 놈들이 참 비겁해서 너희보다 강한 사람 만나면 꼬리 쏙 내리고 빌빌거리잖니. 안 그래? 이 쓰레기 새끼들아?
야, 우리 규희 많이 변했다. 그래서 용호가 너한테 쪼르르 달려가서 잃은 거구나. 근데 너는 옛날 기억을 하면서도 이렇게 겁도 없이 나오냐? 목소리 좀 높이고 말 좀 세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다고 초식 동물이 육식 동물을 잡아먹을 수 있나? 야, 우리가 너 여자라고 참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 남편 되는 놈이 우리한테 처맞고 왔는데 아내까지 맞으면 부부가 얼마나 서로 민망하겠어. 그러니까 이제 입 닫아라. 네 등신 같은 남편 데리고 꺼지고. 역시 양아치라서 그런가 말로 하면 정신을 못 차리네. 그래, 너흰 이렇게 해야 정신을 먼저 차리지. 아이, 야, 너 미쳤어? 이게 지금 내 머리를... 아우, 머리야. 이게 정말 미쳤나? 야, 내가 여자라고 너 못 때릴 것 같냐? 나 여자든 남자든 가리지 않고 때려. 너가 중학교 때 일찍 전학 가서 내가 여자 때리는 거 못 봤나 본데 나 여자한테도 인정사정 없다고. 예전에 네 아빠가 네 엄마랑 너 때렸던 것처럼, 알아? 아이고, 대단한 분이었네. 그렇게 계속 네 죄명 줄줄 읊어라. 뭐 하나라도 더 엮여서 너 콩밥 좀 먹어야겠으니. 이게 진짜 뭐라는 거야? 이거 아까부터 무슨 병에 걸려서 계속 지가 날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을 해. 이거 찌질이들끼리 결혼하더니 누가 좀 더 낫다고 지가 영웅이라도 된 줄 아나 보네. 이걸 진짜 콱. 너 나 건드리면 그날부로 너부터 시작해서 네 가족, 네 친척, 네 친구까지 싹 다 털린다. 예전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이젠 너 나 함부로 못 건드려. 내 남편도 마찬가지고. 아이, 진짜 별 거지 같은 부부를 만나서. 야, 꺼져. 어렸을 때 하도 처맞아서 미쳤나 본데 꺼지라고. 아, 이것도 도대체 뭐야? 뭐 말하는 것마다 미친 소리라고 있어. 미친 소리? 야, 너 내가 이거 보여주면 100% 내 앞에서 길 거라고 내가 장담한다. 자, 이거 봐. 내가 누군지 보라고, 이 양아치 새끼들아. 집 분수도 모르고 날뛰는 놈들에게 이제 제 정체를 밝힐 때였습니다. 가지고 놀았고 쏘아 붙였고 머리통도 때렸으니 이제 발발 길 놈들을 짓밟아 줄 때였죠. 하지만 그때까지도 남편은 주눅이 든 모습이었어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 때문에 제게 문제가 생길까봐 자기를 탓하고 있었죠. 남편이 그렇게도 이번 일에 제가 나서지 않길 바라던 이유, 숨기려던 이유를 저는 그 자리에서 제 명함과 함께 밝혔습니다. 그에 대한 반응은 곧바로 왔고요. 뭐야, 너 일수명함 던지는 알바하냐? 뭘 이런 걸 던져? 그리고 네가 무슨 일을 하든 우리가 왜 너한테 기여? 아유, 진짜 옛날이나 지금이나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것들이. 아, 됐다. 부부가 하도 처맞아서 쌍으로 미친 것 같은데 뭐하러 더 상대하냐? 우리가 나가고 말지. 야, 가자. 괜히 미친 것들이랑 엮여서 무슨 일 생기기 전에. 뭐해? 왜 안 따라와? 종호야, 우리 큰일 난 것 같은데? 규희가 한 말이 그냥 한 말은 아닌 것 같아. 우리 어디 갈 데가 아닌 것 같아. 이리 와. 아씨, 얘는 또 뭐라는 거야? 야, 너도 미쳤어? 뭐 때문에 어? 이게 뭐야? 잠깐만. 이규희 얘가 검사라고? 이거 진짜 검사 명함이 맞아? 얘가 우리 겁주려고 가짜로 만든 거 아니야? 아니, 말이 안 되잖아. 얘가 무슨 검사가 돼? 우리 동네 출신에 얘 아빠가 개 망나니인데 거기다 얘네 엄마도 얘도 엄청 뭐. 그래, 나 시골 촌동네 출신도 맞고 아빠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개망난이었던 것도 맞아. 근데 우리 엄마랑 나랑 뭐? 맞고 살았다고? 그런 사람은 검사되면 안 돼? 오히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든 나쁜 인간을 처벌하려고 우리 엄마랑 나 같은 피해자들 도와주려고 기를 쓰고 정의로운 일과 직업을 하려고 하지 않겠어? 그리고 내가 미쳤냐? 가짜로 만든 명함 뿌렸다가 처벌받게?
그런 거 뿌리는 것도 관명사칭으로 처벌받아. 직권행사하면 사칭죄로 형사처벌받고. 아니다. 내가 너한테 뭘 기대하고 알려주겠냐? 제대로 정신도 안 박혀 있는데. 야, 괜히 내 심기 더 건들지 말고 제대로 정신 안 박힌 그 머리통 바닥에나 박아. 우리 남편한테 받고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싹싹 빌어. 빨리 안 빌어? 야, 종호야, 우선은 규희가 하라는 대로 하자. 진짜 검사면 어떡하려고 그래? 아이씨, 그게 말이 돼? 너는 지 아빠한테 맞다가 도망치듯 달아난 애가 검사가 됐다고 하면 고지고대로 믿어? 그리고 이상하지 않아? 이 타이밍에 제가 나타나서 검사라고 한다고? 이거 분명히 저 둘이서 짠 거야. 우리 겁주고 사과 한번 받아내려고 수쓰는 거라고. 야, 검사? 검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검사가 할 짓이 없어서 남편 뒤나 봐주고 있냐? 그리고 네가 진짜 검사라고 하면 우리 같은 국민들한테 협박해도 돼? 아까 뭐라고 했어? 우리랑 우리 주변 다 턴다고? 그게 평범하게 열심히 살고 있는 국민들한테 할 소리야? 거기다 네 입에서 나오는 그 걸걸한 말들은 전부 다 뭔데? 검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야, 아예 깡패라고 하지 그랬냐? 네 엄마가 네 아빠한테 도망치고 깡패랑 결혼했다고 하지 그랬어. 그래서 너도 깡패 됐다고 하지? 그럼 내가 좀 믿겠구만. 다른 놈들은 혹시 몰라 몸을 사리려고 하는데 놈들의 리더 격인 종호라는 놈은 제가 거짓말을 한다며 믿지 않았어요. 제가 사칭하는 게 아니라고 어떤 법에 저촉되는지 알려줬는데도 말입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동창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줄도 모르는데 언제 위조된 검사 명함을 만들고 있고 금방 들키게 될 검사 사칭을 하겠어요. 그런데 놈은 제가 그렇게 했을 거라고 믿더라고요. 진짜 멍청한 건지 아니면 자긴 그렇게라도 복수를 할 거라는 건지 제 속이 답답할 지경이었습니다. 야, 거기 나와 있는 검찰청 지청으로 전화해봐. 전화해서 이규희 검사 있냐고 물어. 아니다, 됐다. 내가 확인시켜줄게. 자, 봐, 전화 연결했지? 네, 수고 많으십니다. 저 3호 검사실 이규희 검사인데요. 혹시 제 앞으로 온 소포나 등기 없나요? 제가 지금 휴가 때문에 나와 있는데 저희 수사관님이랑 실무관님도 휴가라 확인이 불가해서요. 없을까요? 아, 네, 아직인가 보네요. 그럼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자, 됐지? 이번엔 네가 전화해볼래? 그냥 전화해서 나 바꿔달라고 해. 그럼 이규희 검사가 있는지 없는지 알 거 아니야. 아, 규희야, 네가 정말 검사가 맞구나. 검사구나. 알았으면 그렇게 멀뚱히 서 있지 말고 무릎 꿇지? 무릎 꿇고 머리통 박아. 그렇게 박았어. 규희야, 나 머리 박았다. 자, 이제 빌게. 용호야, 내가 잘못했다. 진짜 잘못했어. 뭐부터 사과할까? 우선 오늘 일부터 하는 게 낫겠지? 아닌가? 오래된 일부터 해야 하나? 그래. 너 중학교 때부터 괴롭힌 거 이렇게 빌게. 내가 겉멋만 들어서 나쁜 짓이라는 걸 알면서도 너한테 못할 짓을 했어. 정말 미안해. 나 때문에 진짜 힘들었지. 뭐 어떻게 해야 풀리겠니? 내 사과가 진심이라는 걸 알아주겠어? 응? 야, 너희도 어서 나 따라서 사과해. 너희도 용호 괴롭혔잖아. 다 같이 사과해야지. 그래. 용호야, 미안하다. 우리가 어린애도 아니고 다 컸는데 아무리 술을 먹었다고 하지만 너한테 너무 큰 실수를 저질렀다. 미안해. 나도. 용호야, 미안하다. 예전부터 오늘 일까지 전부. 제가 진짜 검사라는 걸 믿게 된 놈은 언제 그랬냐는 것처럼 저와 제 남편 앞에 무릎을 꿇고 잘못을 빌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태세 전환이 빠르던지 자기보다 먼저 사과하려고 준비하던 놈들을 되레 재촉하더라고요. 그 모습에 저희도 어이가 없었고 같이 사과하던 놈들도 녀석이 비겁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쨌거나 저와 남편은 사과만 받으면 됐으니 잘못을 비는 녀석 말을 하나씩 짚어주고 꼬집어주고 있었어요.
그러다 아무리 봐도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진실이 담긴 사과도 아니었고 망신을 제대로 당한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겁을 잔뜩 준 것도 아니었고요. 그러니 제대로 망신을 주고 오늘 남편이 당한 일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되갚는 게 좋다고 생각했죠. 저는 잘못을 줄줄 읊던 그놈들의 말을 끊고 각자 오늘 제 남편을 어떻게 또 무엇으로 몇 대나 때렸는지 물어봤습니다. 조용! 진심에도 없는 소리 그만하고 너희들 우리 남편 어떻게, 뭘로, 몇 대나 때렸어? 각자 몇 대씩 때렸는지 말해. 아무리 정신없이 때렸다고 해도 근사치 구해서 대답해. 우리 남편 멍든 숫자에다가 멍이 안 든 폭행까지 내가 짐작 잡아서 총 얼마나 때렸는지 계산할 거고 그게 너희들 합의랑 틀리면 그때부터 또 재밌어질 거니까. 빼지 말고 제대로 대답해. 그래서 넌 얼마나 때린 것 같아? 너는? 그래? 알았어. 그럼 너는? 너도? 자, 그럼 이제부터 너희가 우리 남편 때린 것만큼 남편이 너희 때릴 거야. 그게 뺨이 됐든 급소가 됐든 어디가 됐든 우리 남편 내키는 대로 때릴 거니까 불만 말고 맞아. 알겠어? 잠깐만. 야, 너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가 사과했잖아. 근데 이제 맞으라고? 야, 너 진짜 검사냐? 아니면 깡패냐? 검사가 이러는 게 어딨어? 너 이런 우리도 더는 못 참아. 우리가 아무리 잘못했다고 하지만 검사라는 네 신분 이용해서 이러면 안 되지. 너 사람 협박하는 거야. 이거 우리가 검찰청이든 경찰이든 신고해서 옷 벗게 할 수 있다고. 진짜 어이가 없네. 다들 가만히 있는데 왜 너만 난리야? 그리고 너희가 그런 소리 할 입장이야? 협박, 깡패 이런 소리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양아치 같은 것들이 지들 한 짓은 생각도 안 하고 말이야. 야, 신고해! 고소 안 하고! 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내가 말했지? 내가 너네 부모님, 네 여자친구, 친척, 지인들까지 싹 다 파볼 거라고. 세상에 이런 말이 있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놈 있냐는 말. 그거 너희한테도 적용될 것 같은데 자신 있나 봐? 너 아까 말하는 거 보면 쌓은 죄가 꽤 많은 것 같은데 무슨 용기로 이렇게 나오냐? 그리고 내가 설령 검사복 벗는다고 해도 말이지 너희 쫓아다니면서 너희가 어떤 인간들인지 밝힐 거야. 여기 결혼 못한 놈은 끝까지 결혼 못하게 회방 놓을 거고 결혼해서 애 낳을 놈은 자식 다닐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학교든 쫓아다니면서 무슨 짓 하고 다니는지 다 말할 거야. 내 남편과 내가 너희 때문에 학교 졸업하고도 괴로울 바엔 내가 더 지독하게 변해서 너희 말려서 죽일 거라고. 그러니까 해봐, 신고. 검사가 사람 말려 죽이려고 협박한다고 해보라고, 이 양아치 새끼야! 제가 말씀드렸죠? 저 각오 단단히 했다고. 저는 정말로 검사복을 벗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엄마 호강시켜주겠다고 또 우리 모녀 같은 피해자 더는 생기지 않게 하겠다고 법조인이 된 건데 내 남편 하나 못 지킨다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진심을 담아 얘기했더니 그놈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내내 제게 반항했던 그놈들 중 리더격인 김종호 놈과 그놈을 따르던 놈에게 다른 놈들이 뭐라고 하기 시작한 거죠. 분위기는 다시 저에게 흘러왔고 그놈들 중 몇몇이 먼저 맞겠다고 남편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누굴 때릴 수 있는 성품이 아닌 남편은 괜찮다는 말만 했어요. 그러자 남편에게 맞으려고 준비하던 놈들이 자기 얼굴과 몸을 직접 때리기 시작했죠. 거기까지는 저도 생각 못했던 건데 제 협박이 겁나긴 하는지 기발한 짓을 하더라고요. 그 노력이 가상해 다른 놈들은 그 정도로 넘겨줬지만 가장 반항이 심하고 의심이 많았던 김종호 그놈은 그걸로 부족해 보였어요. 저는 더 겁을 주기로 했죠. 야, 그거 가지고 되겠어? 되겠냐고. 이게 검사랑 검사 남편 괴롭혀놓고 대충 때리는 척만 하고 끝내려고 하네. 너 아까 사과도 진심 없이 대충 했지? 야,
너 네 직장이 달려있고 네 가족이 달려있다고 해도 이 정도로 하고 끝낼 거야? 너 진짜 한번 털어봐? 네 가족이 너 원망하도록 해줘? 아이, 규희야, 아니야. 나 진짜 세게 때렸어. 자, 봐. 아, 야, 아, 이거 보라고. 나 진짜 반성하고 있어. 나 진짜 용호랑 너한테 미안해. 정말이야. 그렇게 수많은 동창들 앞에서 남편을 괴롭혔던 놈들은, 특히 그 김종호라는 놈은 자기가 자기를 때리고 중간중간 남편에게 사과하면서 마치 슬랩스틱 코미디를 하듯이 혼자서 쇼를 계속 이어갔어요. 나중엔 자기가 자기를 때리는 게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거친 숨을 헉헉거리며 기절하듯 그 자리에 쓰러졌고요. 그 꼴을 보고 나서야 저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복수보다 더 크게 제대로 해내고 남편과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의 복수와 제 복수를 끝마친 저는 기분이 묘했습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걱정이 아예 안 되진 않았어요. 어쨌거나 공직자의 신분으로 거기다 법조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속이 후련하고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본래 사람마다 상대하는 법이 다른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인간들은 그 나이를 먹고도 사람을 때리고 괴롭힌 걸 자랑으로 생각하는 놈들인데, 이런 기회에 이런 식의 복수가 아니었다면 할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행동에는 후회는 없었지만 저로 인해 저희 조직에 끼칠 피해 때문에 걱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날 그놈들에게 옳은 방법으로 겁을 줬던 것 같고, 그 자리에 있었던 다른 동창들도 제 복수를 대리만족했던 것 같습니다. 괴롭힘을 집중적으로 당한 건 저와 남편, 그리고 몇몇 동창들이었지만 다른 동창들 역시 그놈들의 행동이 보기 좋진 않았을 거고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피해를 봤을 거니까요. 그렇게 다행히 아무런 문제도 없이 복수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끝이었어요. 그놈들은 다시는 동창회에 나오지 않았다고 했고, 남편도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동창 모임에 나가지 않아 지금까지 마주치지 않고 있네요. 그날 저희 행동으로 저와 남편은 과거에 안 좋았던 기억을 떨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또 그 일을 계기로 남편은 조금 더 남자다워졌어요. 그러다 보니 여러모로 제가 그날의 복수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여러분도 제 생각에 동의하시죠? 그럼 저와 남편은 앞으로도 행복한 결혼 생활과 자신 있는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며 여기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긴 사연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